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아실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아실에서 이렇게 입주 물량을 좀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2025년 기준으로 과거 한 5년 정도까지는 적정 수요보다 더 많은 과다 물량 구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부터 이 이후까지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든다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여기를 뭐 1월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1982세대 정도 이렇게 나오죠. 뭐 어차피 1월, 2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 해서 올해 입주 물량 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입지라든지 단지 위주로 한번 3가지 정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주목해 볼 지역은 바로 이 대구역 일대입니다. 자, 대구역 일대에서 지금 대구역 자이더스타와 빌리브 루센트가 지금 입주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루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를 시작했죠. 입주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곧 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정도에 사검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구역 주변으로는 지금 대구역 자이더스타와 루센트 그리고 바로 위에 칠성도 오페라 요 3개 단지가 대구역 주변의 신축 아파트로서 대구역의 호재를 좀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은편에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입주를 이미 하기도 했고 행정구역도 중구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세도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시세를 좀 더 강하게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도 중구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봤을 때는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계속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역 주변 요 북구에 있는 신축들이 그 뒤를 좀 따라가는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대구역 일대를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천지 개벽할 곳이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곳이 태평로가 있죠. 태평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에는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조금 더 높은 가치로서 어떤 이런 입지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투자적인 관점이든 어찌됐든 입지적인 좀 더 상승적인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구역 주변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낙후되어 있는 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좀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지난해 12월이죠. 여기 이제 대경선이 대구역에도 정차를 하게 되고, 어찌됐든 이 대구역이라는 위치가 대구에서는 중심지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이기 때문에 이 대경선이 여기에 선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경선을 타고 구미나 외관이나 경산에 계신 분들이 대구역에 내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시내 쪽으로 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대구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교동 상권, 이쪽도 대구역에서 길을 건너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쪽 지역이죠. 네, 바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구미나 외관 경산 이런 쪽에 거주하시는 젊은 분들은 좀 동네에서 놀 수도 있지만 이제는 대경선을 타고 지하철 타듯이 편리하게 대구에 와서 이렇게 교동 내지는 시내 안쪽까지 동성로 안쪽까지 들어와서 놀다가 다시 대경선을 타고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대구역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교통적인 접근성이 시내로 들어가는 이런 접근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더욱 시너지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역은 기존의 경부선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대경선까지 정차하게 되면서 나름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롯데백화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동대구역에서 그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이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 이 롯데백화점도 유동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좀 또 들어서고 있죠. 지금 대구역 자이더스타와 루센트 25년도에 입주하는 이 두 단지를 또 비롯해서요. 그리고 내년에는 칠성도 오페라,
그리고 맞은편에 크기가 뭐 크진 않지만 한라하우젠트 센트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앞쪽에 대구역 앞쪽에 여기 태평라이프 여기도 재건축 바로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재건축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7, 78 태평 여기도 재건축 예정이죠. 물론 요즘 시기에 좀 속도가 빠르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대구역 일대로 거주 모습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역 북편으로 해서 여기 옥산초와 경명 여중고 또 주변으로 아파트들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변화에 어떤 그런 잠재적인 변화 포인트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칠성도 오페라도 원래는 좀 더 넓은 부지로 진행을 할 계획이었다가 우선은 요 앞쪽 부지만 먼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요 뒤쪽은 2차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낙후되어 있었던 지역에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도 좀 계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구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2025년에 입주를 하는 요 두 개 단지 가볍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우선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총 424세대 세개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424세대 정도의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하면은 500세대 좀 넘겠죠. 막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층은 47층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주차 대수는 1.34 평균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주는 이제 4월로 되어 있고요. 좀 밀리면 5월이나 6월 정도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주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형대를 보시면 아래쪽에 32평부터 35평까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47평은 아무래도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한 세대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두 세대네요. 그래서 한 35평까지, 그러니까 9평이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도 32평 같은 경우에는 5억 초반, 그리고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지금 여기 보면 마피가 나와 있죠. 최근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할인을 해가지고 좀 판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미분양 할인을 받아서 할 바에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마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사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단지도 중도금 유의자가 들어갔던 단지이기 때문에 마피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때는 매수자가 그 중도금 이자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마피가 나는 4천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도금 유의자 한 2, 3천 거의 2천 후반 3천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을 최근에 이제 받아서 사면 그런 부분은 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좀 따져 보셔야 된다는 점 좀 아셔야 되는 포인트들 하나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었고, 지금 이제 입주장을 진행 중인 빌리브 루센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조금 더 작죠. 258세대고 2개 동입니다. 층수 최고층은 47층 똑같죠. 특이한 점은 주차 대수가 1.72대. 자, 요거는 장점입니다. 보통 대형평수 위주로 들어가는 단지들이 이런 주차 대수가 2대 혹은 2대 이상 2대에 가까운 주차 대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빌리브 루센트는 지금 1.72대로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34평부터 43평 그리고 45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당 면적 세대수를 보시면은 30평대가 86세대 그리고 40평대가 또 각각 86세대씩. 자, 그렇게 치면 40평대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저런 배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평수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도 이렇게 좀 올라간 점,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빌리브 루센트는 좀 내부가 좀 더
적게 나왔다는 지금 평을 좀 받고 있어요. 내부 컨디션을 좀 더 좋은 거를 선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루센트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뭐 너무 딸리냐 또 이런 건 아닙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도 내부가 좀 잘 빠져 있고요. 서비스 면적도 제법 많이 들어간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평 하고 35평 C가 좀 이렇게 꺾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두 타입이 서비스 면적이 가장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입지적인 측면, 요 지도상에 보이는 요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대구역 초역세권 그리고 롯데백화점 활용도까지,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접근성까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옥산초 배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막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좀 잡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아가 있는 세대라면 이렇게 한 큐에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좀 갖춰지는 점이 되겠네요. 루센트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서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옥산초 배정을 받지는 못하고요. 아래쪽에 종로초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브 루센트에 거주를 하시면서 만약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좀 큰 길을 건너서 시내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내야 된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주목할 입주 아파트는 바로 이 태평로의 태왕디아너스 오페라입니다. 제가 태평로 자주 말씀드리죠. 자, 태평로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태평로는, 물론 이 태평로라는 길 이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태평로가 이 달성 내거리부터 쭉 가는 거죠. 이제 쭉 가서 여기 동인 내거리, 동인 내거리 지나서 여기 신천전까지, 신천이 흐르는 요 강정까지 태평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 큰 길을 따라서 쭉 태평로라고 보면은 너무 길죠. 그리고 태평로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로 제가 말씀 자주 드렸던 부분은 1만 세대가 여기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들어온다는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요 지역 말고는 이쪽 라인에 아파트가 크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좀 협의에 어떻게 보면 태평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요 지역을 먼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구역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좀 요 주거 벨트가, 신축 벨트가 향후에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요 지역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역은 달성공원역 3호선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광역철도 원대역이, 대경선 원대역이 여기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앞쪽에 고성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앞쪽에 생기게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거의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와 오페라 태왕이 거의 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구에서는 맞은편에 이 달공일이 되겠죠. 이 태평로 지역은 대부분 입주를 다 했고요. 23년, 24년도에 입주장을 다 지나게 되었고, 지금은 좀 안정기를 좀 지나고 있다. 지금은 좀 입주 물량을 좀 다지어 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입주 물량 안정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물량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생각보다는 좀 안정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25년에는 여기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 여기 한 군데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큰 길 건너서 뭐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 2차가 있지만 세대수도 너무 작고 요 큰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영향권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있는 신축, 요 고성 사총사라고 불리는 요 단지, 네 단지 중에 한 곳이고요. 이 네 단지 중에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네 단지 모두 요 달성 초등학교 배정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 동선, 요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 여기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요 대경선, 광역철도 대경선이 여기 정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관이나 구미, 경산 이런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초역세권이 되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와
네, 태양, 오페라 태왕. 그렇게 군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선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딱 올라가면 여기 이제 고성동 맛집 거리가 있고요. 벚꽃거리 뭐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이쪽에 지금 북구에 관공서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관공서 관련된 볼일을 보기도 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공서들이 이제 있는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원래 맛집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누릴 수 있는 외식 문화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 한번 볼게요. 자, 세대수는 532세대입니다. 여기도 완전 막 1000세대급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00세대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아파텔 세대수까지 합치면은 좀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다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49층까지 올라가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여기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도 4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시성이 좀 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대경선 아니면 경부선 KTX를 타고 이렇게 쭉 오다 보면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가 가장 먼저 보이는 고층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좀 눈에 잘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시성이 좀 훌륭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는 25년 7월 예정입니다.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 이제 사검을 진행하게 되겠죠. 주차 대수는 1.36대 정도로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 태왕의 하나 또 특이한 점은 35평대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평수가 있습니다. 여기 49평이라고 되어 있죠. 구의 이 고성 4총사들 중에는 스위첸하고 W는 대형이 없고요. 30평대 국민평형대 단일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W는 약간 작은 32평 정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평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힐스테이트 오페라와 오페라 태왕이 대형 평수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고성 4총사에 들어오려 가시는 분들 중에 좀 가족수가 되시거나 좀 자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요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 대형을 좀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고성 4총사 라인에서는 대형 평수를 다 뒤쪽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경부선에 대한 소음 이슈들 때문에 좀 대형 평수를 뒷동으로 좀 보수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고요. 오페라 태왕도 뒷동의 정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이 태평로 아파트들 가보면 창들이 이중창으로 다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모두 닫으면 기차 소리가 생활 소음에 거의 다 묻히는 정도로 크게 뭐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창문을 열면 기차 소리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가셔서 현장 임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런 소음에 대한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구벌대로나 아니면 진천대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오히려 조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산동이나 뭐 침산동이나 월성동이나 이렇게 조용한 데 계셨던 분들은 여기 오시면 엄청 시끄럽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 임장은 필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하나의 또 포인트가 요 아파트 명에서 보면 태왕 디 아너스 오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태왕은 리더스나 아너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앞에 D 그러니까 더를 붙이면 뭐 최상급이라는 표현이죠. 대구에서는 그 고급 주상 복합을 좀 표방하는 그런 단지가 현재 2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만촌동의 태왕 디 아너스와 그리고 오페라 여기 태평로의 태왕 디 아너스. 물론 기존의 신축들 태왕 아너스와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은 그래도 안 붙은 것보다는 좀 신경을 써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은 건 있죠. 그래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짓겠다라는 의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세를 한번 보면 5억 초반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입주장을 또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피가 좀 이제 보입니다. 지금 5천대 뭐 이렇게 있는 거는 거의 뭐 계약금을 마피로 들어가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태평로 입성을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25년도에 입주장을 진행하는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적인 입지 측면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나 외식 그리고 뭐 교통적인 부분들 뭐 이런 걸로 봐서도 실거주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대역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착공에 한번 완공에 한번 아직 남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볼 지역은 바로 두류 내거리입니다.
자, 여기 도류역 자이와 도류 스타힐스 모두 2025년 7월, 8월 이렇게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죠. 우선 도류역 같은 경우에 입지를 보면은 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하철이죠. 달고벨대로 2호선 지하철 라인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달고벨대로 2호선인데 도류역도 주요 역 중에 하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출입구 개수가 20개입니다. 지금 보면은 내당역 지금 4개죠. 방고개역도 4개죠. 지금 우리가 청라운동역, 대구에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청라운동역도 지금 보면은 출입구가 8개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도류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20개예요. 그 말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를 넘어서 엄청나게 많다. 이 정도 급이 되려면은 사실 거의 반월당 정도 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월당도 지금 출입구가 23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7호 광장이라고 불렸던 요 지역의 명성만큼 이 도류 내거리의 출입구 개수가 위상을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도류 내거리는 여기를 경계로 해서요, 북쪽이 서구구역, 그리고 남쪽이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두류내거리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기에는 좀 입지 차이가 좀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호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기대 효과들은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그 반영 결과 영향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도류 내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원래 순환선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노선에요. 근데 지금 더 큰 순환선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순환선 전면 노선 재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순환선이라는 골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류역보다 죽전역까지로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 서대구역을 지나게 되면은 좀 더 서대구역과의 환승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순환선 노선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두류역 아니면 죽전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발표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노선은 원래 두류내거리 쪽으로 되어 있는 요 노선에서 서대구역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었었죠. 하지만 지금 일단은 재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재를 보고 순환선 호재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두류공원이 있죠. 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두류공원은 현재 리뉴얼을 진행 중이긴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가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뉴얼이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이용하기에는 훨씬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류내거리 근처에 이렇게 대구역 신청사 이전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한동안은 또 답보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신청사 TF팀도 잠깐 또 멈췄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또 진행이 되면서 신청사에 대한 호재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청사 위치가 이렇게 두류역 쪽에 너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죽전 쪽에 또 너무 가까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곳 다 그거는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 호재라는 것이 물론 대구시청하고 의회 이런 쪽에 고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청과 관련해서 관련 유관 기관들이 주변으로 많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 주변의 아파트들로 좀 선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류역 자이와 도류 스타일스도 그런 호재들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구역이 서구이기 때문에 이 달서구에 있는 호재들이 온전하게 받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면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가 1300세대로 엄청 대단지죠. 7개의 동이 들어가고 재건축도 49층으로 엄청 웅장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류내거리의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가시성과 이런 웅장함, 이런 외관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잘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남쪽으로 이 대구타워 83타워 뷰가 보이는 그쪽 라인이 좀 로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1.3로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0평대 위주로 좀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57평이랑 68평 요거는 펜트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84 시세를 한번 보면 한 5억 초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층수가 올라가고 조망이 열리고 로얄일수록 좀 금액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 두류역 자이도 마찬가지고요. 두류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 조합, 지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분양권을 매수를 하게 될 때는 이게 일반 분양 물량인지 조합원 물량인지 잘 체크를 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런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담금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분양 물량 그리고 조합원 물량 구분을 해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구이긴 하지만 바로 앞쪽에 경운초, 경운중 그리고 달성고등학교 이렇게 세 개 학교를 또 한 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둘이 내거리 교통 이제 편리하고요. 그리고 요 앞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외식이나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상권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가 아무래도 행정구역상 서구이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구에서 서구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대상은 서구 안에서 구축에서 신축으로 이번에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서구 쪽에서 서구로 옮기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가 매매 수요보다는 아마 입주장에서 전월세 수요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입주장에 조금 고전을 할 수 있지만 전세나 월세가 입주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입주는 좀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맞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두류역 자이와 두류 스타 헬스는 서구 내에서 신축으로 이동하실 분들 그리고 전세나 월세 수요로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